안녕하십니까? 한국인끼리의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한글 문해력 증진용 한자 공부의 왕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글씨는 마라는 글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을 뜻하는 거죠. 타고 다니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타고 다니는 말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는 하나, 둘, 셋을 이 맨 위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게 양자 비슷하게 이 위는 임금 왕자 비슷한 거고 전체로 볼 때는 어, 양무리 할 때 그 양자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니은, 기역 비슷한 글씨를 한꺼번에 하고 여기를 이 끝을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말을 뜻하는 마라고 읽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위로 삐침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주의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개를 긋고 밑으로 하나 내리고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끄트머리를 이렇게 삐쳐서 올라가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제 요 부분이 각이 지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 일부러 여기 첫 번째 글씨를 둥글게 써본 건데요. 이렇게 둥글게 처리하지 말고 어떻게 처리하라? 이렇게 각지게 처리하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말을 뜻하는 타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대화를 한다 할 때 말이 아니고 타는 말, 마자가 되겠습니다. 경마 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큰 경마장은 과천에 있죠. 그 경마예요. 그러니까 원래 도박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 경마는 사실은 도박이죠. 그렇지만 법에서 제한을 하는 제한 도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경마용 티켓을 우리가 막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의 말은 조랑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주에서 길러지고 있죠. 이게 과일나무 밑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말이다 해서 과하마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닌데 같은 말로 그냥 쓰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거주하는 공간을 우리가 마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원래는 이 마구라고 하는 것이 말이 쓰는 도구, 그러니까 말이 자기가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를 마구라고 하는데, 그 마구를 두는 곳간, 반을 마구간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외양간처럼 말을 사육하는 공간을 마구간이라고 한다. 마차는 말이 끄는 수레를 마차라고 하는 거고, 우마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소와 말을 뜻하는 거지만 실제 이 말은 소와 말이라는 의미보다 캐르, 즉 가축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방이라고 하는 말은 역시 지금 실제 이제 마방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마구간하고 같은 말로, 여기 마구간하고 같은 말로 쓰는 거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마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특히 이제 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 말단 기구 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제도를 우리가 역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통 말이 하루에 한 30km 정도를 가니까 한 30km 정도 단위로 해서 이 역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말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포스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부는 말을 부리는 사람을 마부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운전기사가 되겠죠. 백마라고 하는 것은 말의 털 색깔이 통상 갈색인데 하얀색 말을 우리가 백마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백마의 반대 말격인 흑마가 또 있죠. 그거는 털이 검은색인 말을 흑마라고 얘기를 하고, 적토마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이에요, 피부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자는 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반자는 반대한다 또는 교체한다, 되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내려 그은 다음에 거의 수직에 가깝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삐쳐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이게 우자거든요. 이 우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면은 반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내려갔고 거의 수직으로 가서 삐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우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하다 할 때 반자가 된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켜서 써주세요. 그래서 반대하다 할 때 반자, 반성하다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반자가 되겠습니다. 반대하다, 가장 그 정통으로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상대편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반대편이 나를 반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반대편이라는 말은 나하고 상대되는 쪽을 반대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반대가 아니라도 물리적으로 반대, 예를 들어서 강을 사이에다 두고 이쪽 저쪽 할 때 반대편이 되는 거죠. 상반되다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정반대. 반성은 무슨 일을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통상 우리가 반성 그러면 못한 일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걸 반성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잘못한 일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일에, 특히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돌아보는 것을 반성이라고 한다. 모반은 반역이죠. 단지 그냥 배반하는 거는 우리가 통상 모반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영어로는 이게 betray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실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정권과 관련된 일이에요. 정권에 대해서 그 뒤엎기 위한 행위를 모반, 반역 이런 말로 쓰는 거죠. 이 반역자가 바로 이 모반의 주동자 또는 거기에 주도적으로 따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반론은 이 글자 그대로 론이니까 말로 반대하는 걸 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는 것은 그건 반론이 아니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어, 또 타당성 있는 그러한 상태로 반대하는 말을 반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반정은 뒤 없는 거예요. 아예. 그 다음에 이 반정은 이 반정의 주도자가 반역자가 될 수 있고, 이 반정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면 모반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위반은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겼을 때, 반항은 상대방의 지시나 제도에 대해서 일탈하는, 벗어나는 일을 할 때 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자를 보겠습니다. 사자는 이게 넷이라는 뜻이에요. 넷. 우리가 넉이라는 말로 씁니다. 넉. 이 넉이라는 말이 넷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와 넉, 넷 다 같은 말이다. 얘는 먼저 좌측 면을 닫아주고, 그 다음에 기역자로 윗면과 우측면을 내려주고, 요 끄트머리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안에 있는 게 8팔자입니다. 이렇게 팔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귀퉁이 이 안에 이 팔자가 들어있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네 개를 나타내는 사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자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해서 이렇게 써주고, 여기가 원래는 이거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는 이렇게 둥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원래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삐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뭉툭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가 만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손으로 쓸 땐 여기를 이렇게 간격을 두지만, 이제 인쇄할 때는 여기 간격이 통상 없앱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죠.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인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꽉 막죠. 네 귀퉁이를 다 막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쓴다. 그리고 이 위에도 이렇게 붙죠.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통상적인 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자가 들어가는 10개의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사각형이죠. 사각형은 각이 4개인 평면은 다 사각형이죠. 근데 이게 꼭 직각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각이 달라도 됩니다. 크기가. 그런데 그 중에서 우연히 4개가 다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것을 우리가 직각사각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직각사각형 중에서도 또 이렇게 4개의 길이가 다 똑같은 사각형,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정사각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변형은 요 변이 4개인 거, 이 변이 4개인 거를 우리가 사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면체는 이건 이제 그 입체죠. 입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만나면 요 저쪽으로도 삼각형이 이렇게 만나죠. 그럼 하나, 둘, 저 끄트머리에 셋, 이 바닥에 넷 해서 사면체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정사면체, 입체요. 사방은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서 완전히 주위를 둘러싼 상태를 사방이라고 얘기하고, 사주는 사주팔자다 이런 뜻으로 해서 우리는 이걸 데스티니, 즉 운명과 같은 말로 씁니다. 사통팔달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군데로 다 동서남북을 뜻하는 거죠. 다 통하는. 그리고 8군데로 다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길이 사방 어느 곳으로든 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천안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건 다 사통팔달 도시인 거죠. 사면초가라고 하는 것은
적한테 사방이 다 둘러싸여 있어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사성장군 하면 요게 별이 4개란 뜻이니까 사성이 별성자죠. 4개의 장군이니까 우리가 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군에선 제너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군에서는 어드마이러라고 얘기를 하고, 공군에서는 에어칩 마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대장을 뜻하는 거죠. 사사오입할 때 요 앞에 사자가 이 4개란 뜻이에요. 요 뒤에 사자는 버린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0.4는 버리고 여기 요 5가 0.5란 뜻이에요. 0.5는 채택한다 라는 거니까 반올림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0.47 그러면은 0으로 보고 0.51 하면 1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서삼경은 4권의 책과 3권의 경전을 뜻하는 거죠. 해서 중국의 7대 고서를 얘기하는 거죠. 삼경 그러면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이 사주팔자 이런 얘기가 바로 역경에 나오는 거죠. 개념 이 말이 거기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주팔자를 보는 그 방법이 역경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이 개념이 역경에 나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서는 논어맹자, 중용대학 이렇게 해서 4권의 책에서 총 합쳐서 7권의 경전 및 책을 우리가 사서삼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4 books 그리고 3 classics 이거를 얘기해서 사서삼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어와 각각의 그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쓰는 10개의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